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차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 공통 범위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해당되는 집합과 명제에 있는 모의고사 이제 고난도 기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많이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에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서 조금 어려웠거나 아니면은 출제 빈도가 많거나 곧 출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위주로 동영상 수업 시간에는 하루에 5문제에서 6문제 정도를 풀이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냐면은 먼저 문제가 띄워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쭉 동영상을 쭉 보면 안 되고 딱 끊으세요. 끊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풀이를 보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모의고사 기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문제 해석을 이제 잘 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전체 집합이 나와 있고 전체 집합은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고 거기에 부분집합 A가 하나 있답니다. 그런데 A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은 어떠한 소문자 M이 집합 A의 원소이면은 M제곱과 그러니까 M제곱의 1의 자릿수죠. 하고 N제곱의 1의 자릿수가 같아지는 M이 아닌 N이 집합 A에 존재한다. 요 말 뜻의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요 말 뜻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게요. 이때 뭐 예를 들면 나와 있죠. 요 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가 만약에 집합 A의 원소면은 2의 제곱. 여러분들 2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4죠. 그죠? 4의 1의 자릿수와 그 다음에 8의 제곱. 8의 제곱 얼마입니까? 64. 64의 1의 자릿수도 4니까 이거 두 개는 같으므로 A의 원소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제 해석을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처음에 U라는 집합이 1, 2, 3, 4, 5, 6, 7, 8, 9가 이렇게 있고 어쨌든 어떠한 부분 집합 A 중에서 원소에 M이 들어가는데 걔를 일단 제곱을 했습니다. 제곱을 해가지고 1의 자리와 또 어떤 놈을 제곱을 했을 때 1의 자리가 서로 뭐해지는? 같아지는 이런 것들의 집합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리고 요 놈들은 서로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요거 조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처음 일단 적어보자고요. 자, 적을게요. 집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 3, 4 자, 이렇게 이제 집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는 원소를 제곱을 해야 되니까 제곱을 한 거를 적어보자 이 말입니다. 이 제곱하면 얼마죠? 1, 4, 9, 16 이렇게 할까요? 25, 36, 49, 64, 81인데 우리는 요 놈들 중에서 뭐 한 거? 뭐 1의 자리만 관심이 있다 이 뜻인 거라. 요 중에서 1의 자리만 뽑아낸 걸 따로 적어보겠다 이 말이죠. 1의 자리만 따로 적어보면 1, 4, 9, 6, 5, 6, 9, 4, 1 요놈들이 요 각각의 원소에 대한 제곱을 한 놈들을 요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됐죠? 1부터 출발해보자고. M이 1이야. 1이 A의 원소면 M의 제곱은 얼마야? 1의 제곱이니까 1이지. 1의 1의 자리와 어떤 놈의 1의 자리가 같아야 돼. 물론 그 놈은 1은 아니고. 그럼 누굽니까? 1의 자리 여기 1이지. 제곱한 거 1. 원래 1이었잖아. 원래 1. 원래 1이고 제곱해서 1의 자리가 1이 되는 거 어디 찾아봐. 여기 있는데 여기. 그럼 요 놈에 해당되는 애가 누구야? 9지. 그럼 1하고 9는 한 세트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트 개념이 집합에서 많이 이용이 돼요. 그래서 세트를 적어 이렇게 1하고 9는 한 몸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2로 가보죠. 2로 들어갈 거야 2. 자 2가 A의 원소야. 2의 제곱은 얼마? 4죠.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제곱해서 1의 자리가 4가 되는 거 골라라 이야기입니다. 누굽니까? 4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요는 2 자신이고 여기 있네요. 8의 제곱 64. 이게 이제 문제 예시에서 준 거죠. 그 2하고 8도 한 몸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으로 가볼까요? 3. 자, 3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9. 그럼 9 되는 것도 찾아. 9 되는 거 어디 있어? 여기 있네. 7. 3하고 7도 한 몸으로 움직인다. 자, 계속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그죠? 그럼 4는 뭐가 됐어요? 4. 4의 제곱이 얼마야? 16이지, 16. 그럼 16이니까 4의 제곱 16 중에서 찾아보면은 6의 제곱이 36이니까 6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5는 단독이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이런 것들이 A에 존재한다고 했고 5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A의 원소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집합 A가 임의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런 집합이다. 요런 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요 하나가 원소가 되는 거야. 물론 사실은 A의 원소가 하나일 때 두 개 돼 쫙 다 써야 되는데 요런 세트 개념을 활용할 수 있으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려 했습니다. 원소 개수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럼 전체 집합의 개수 2의 몇 제곱? 4제곱이 되고 거기서 공집합 뺐으니까 하나 빼. 그래서 답은 몇 개? 15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굉장히 응용 범위가 넓으니까 요거 자체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새로운 이제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질을 새로운 함수로 표현한 그런 문제거든요. 집합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원소 N에 대해서 X의 부분 집합 중에서 N을 최소의 원소로 가지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이라 하자. 그래서 이것도 해석에 대한 문제지. 우리가 보고 해석이 되면 이런 문제를 오히려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선택한 이유는 뭐 그렇게 최근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응용이나 활용도가 높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란 이야기 드리고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 fn 이런 데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 풀 때 선택지에 기억이 여러분들 4번입니까? 하나 빼고 전부 다 기억이 들었기 때문에 기억은 100% 맞는다는 소리죠. 이게 만약에 기억이 틀려서 니은디귿이 답이 되면 좀 문제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기억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을 해란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문제 안에 이제 힌트가 있는 거지. F의 8이 얼마다? 4다. F의 8이 4다. 요거 좀 해석을 좀 해볼까요? F의 8은 뭡니까? 저 N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8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뭘 최소로 원소로? 8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가 F8입니다. 그래서 F8은 8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 그래서 요 F8을 해석을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생각해 봅니다. 요 놈의 전체 부분집합 개수가 몇 개죠? 2의 몇 제곱? 전체가 2의 10제곱인데 여기까지 보이지, 그지? 2의 10제곱인데 8을 최소의 원소로 가지려고 하면 8이 최소야. 8이 제일 작은 놈이야. 그럼 생각해봐라. 1, 2, 3, 4, 5, 6, 7은 원소로 가져선 돼, 안 돼? 그렇죠, 안 되죠. 8이 최소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원소로 가져도 뺐었고 지수에서 안 가져도 뺐었죠. 그래서 뺄 겁니다. 빼고, 그리고 반드시 8은 원소로 가져야 되지.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1부터 7까지는 원소로 가져서는 안 되고 8 자체는 들어가야 되니까 8은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또 8이 한 개니까 하나 빼. 이게 이제 개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8이 반드시 포함되면서 1부터 7까지는 없는 이런 부분집합이 다 만들어질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2의 몇 제곱? 2의 제곱이 되니까 4다. 그래서 요 기억의 의미는 얘란 뜻입니다. 요거 보고 좀 느껴지는 게 없나요? 나는 뭘 느꼈냐면은 요거 안에 있지. 요거만 다시 새로 써볼까? 2에 이게 F8이야.
우리가 당연히 문제를 방금 풀었으니까 어떤 유형이 지금 어떤 규칙이 반복되고 있는가를 보면 편한데 지금 여기서 이미 규칙이 나와 버렸죠. 당연히 나머지 원소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될 거니까 8. 여기도 뭐 8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일반화 시키자고. f의 n 2의 10 빼기 뭐가 돼? n.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 문제 다 풀었어요. 이거 하나 기억 보기 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니은을 가보자고. a가 x의 원소고 b가 x의 원소고 b가 a보다 더 크면 f의 a가 f의 b 두 개의 대소관계가 fb가 더 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볼까요? a를 내가 만약에 8 b를 9라고 두면 f의 a는 여기다 뭐 넣은 거? 8 넣은 거니까 2의 제곱. f의 b는 여기다 9 넣으니까 2의 1제곱이 더 크다 이런 말이거든. 맞아 틀려? 틀렸죠.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다 이런 형태가 지금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십니까? 이제 디귿을 봐. 그래서 이거를 유추해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지금. 그럼 디귿은 이제 접근을 좀 해보면 디귿 같은 경우에는 2의 1제곱, 그러니까 2의 1제곱이 아니고 f1이니까 여기에 1 넣은 거죠. 그럼 2의 몇? 9제곱. 3 넣으면 2의 몇 제곱? 6제곱. 그 다음 3이 6제곱, 7제곱이죠. 그 다음에 5 넣으면 2의 5제곱. 그 다음에 7 넣으면 2의 3제곱. 9 넣으면 2의 1제곱. 이 합이 얼마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됐어요? 실제로 내가 계산해봤더니 682가 정확히 떨어집니다. 단순 계산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의된 이런 함수 같은 문제가 나오면 특히 집합하고 섞여서 우리가 생각보다 단순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 잘 염두에 두시고 할 때마다 다 노가다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참고해 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 번 문제도 최근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 출제의 거의 뭐 1순위 안에 1순위, 2순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일 최근 문제기도 하고 기출 문제를 분석했더니 이 문제가 아직 많이는 안 나왔어. 그래서 이런 거 변형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어떻게 변형하면 되냐면은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뭐 이거 개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이걸 2A 말고 3A로 바꾼다든지 하면 바로 변형이 되는 문제입니다. 또 변형할 수 있는 게 있죠. 짝수 대신에 뭐? 그래, 홀수. 이렇게 해버리면 변형이 그냥 돼버리니까 애들 문제 틀리기도 쉽고 변형하기도 좋고 굉장히 좋은 문제. 거기다 최근 문제야. 그래서 요거 잘 들어보고 꼭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 집합 U, X바, X는 19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부분집합 A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답니다. 가는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2에 있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어떠한 집합 A의 원소가 있는데 그것들을 2배 한 놈들은 절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야. A 원소와 집합 A에는 어떤 놈을 2배 한 거는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모든 원소의 합은 짝수이다 이렇게 했어. 모든 원소의 합은 짝수다. 어차피 A를 구하다 보면은 얘가 홀수 짝수는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요 집합 A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 유추를 먼저 하는 겁니다. 아까 1번에서 했었던 세트 개념이 있죠. 약간 그 개념이 또 들어가긴 할 테니까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최대 1일 때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개수도 제일 많아야 되고 그 다 각각을 더했을 때 원소를 다 더했을 때 합도 최대가 되게 만들어 봐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전체 집합 U를 한번 다 적어 볼게요. 1부터 19까지. 자,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요게 이제 전체 집합 U인데 요 안에 이제 부분 집합 A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세트 개념이 뭐냐? 요런 놈들이 나와 있을 때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그 개념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가로로 쳐볼까? 1 두 배 하면 2지. 1, 2 두 배 하면 얼마야? 4 두 배 하면 8 두 배 하면 뭐가 돼? 16. 그래서 요 놈들은 다 하나의 이제 공통인 놈들이라 생각하고, 얘네들은 절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묶어버렸어요. 이렇게 됐냐? 자, 그 다음에 또 3으로 가보자고. 3 두 배 하면 얼마야? 6 두 배 하면 얼마야? 12. 3, 6, 12도 한 공간에 있을 수는 없다. 3, 6, 12. 한 공간이 없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3하고 12는 가능해요. 3하고 12는 몇 배 차이 납니까? 4배 차이 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요렇게 안 된단 말이야. 각각에 붙은 애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쨌든 요건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 작업이고, 그 다음 5하고 누굽니까? 10 두 배 하면 20이니까 20은 없고요. 5하고 10. 그 다음 또 누가 있는가 살펴볼까? 그 다음에 7하고 누굽니까? 14겠죠, 그렇죠? 7하고 14. 7하고 14. 자, 그 다음에 9하고 누구? 18. 9하고 18. 9랑 18이다. 됐죠? 자, 그러면 11, 13, 15, 17, 19는 지그를 두 배를 해도 어차피 요 전체 집합 원소 안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얘는 단독으로 행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11, 13, 15, 17, 19는 가능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어떻게 A를 지금부터 지정하는지 잘 보고 따라오십시오. 집합 A라는 것은 어쨌든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돼야 돼.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답지 보면 너희들이 이해 못하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답지는 어쨌든 말로 글로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쉬운 문제도 글로서 표현하면 여러분들 해석하기, 나도 그래요. 나도 답지 보면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될 때 있어.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만 잘 알면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게 가능하다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죠. 일단 여기 있는 11, 13, 15, 17, 19는 얘네들끼리는 아무 제약이 없죠. 단독으로 행동이 가능한 애들이니까 얘네 다 포함시켜. 다 포함시켰어. 됐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아마 여기까지는 아마 제대로 하는 애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때 원소의 개수하고 합이 전부 다 최대가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잘 들어봐. 생각을 해봐, 지금부터. 1이 들어갔어. 1이 들어가면 뭐가 못 들어가? 1 곱하기 2하면 얼마? 2. 근데 1하고 4가 들어가는 건 상관없지. 두 배 차이가 아니니까. 4하고 8은 안 되지만 4하고 16하고 들어가는 건 상관없지. 됐지,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만약에 2가 들어갔어. 2가 들어가면 1하고 4는 못 들어오지. 두 배씩 차이 나니까. 그런데 2가 들어갔을 때 8이 들어와도 상관없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1, 4, 16은 쏙 들어갈 수 있어. 2, 8도 쏙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칸씩 차이가 나면은 두 배씩 차이 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두 칸 이상 차이가 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뭐가 되도록 최대가 되도록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1, 4, 16이 들어가야 돼, 2, 8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1, 4, 16이 통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 4, 16은 합격. 여기 들어갔어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3, 6, 10인데 3이 들어가면은 6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12는 가능한데 6이 들어가려면 혼자만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3하고 12하고 두 배씩 차이 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 3하고 12가 들어가야지 최대로 만들 수 있다. 3하고 12. 됐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얘 세 놈이 나왔어, 세 놈. 요 세 놈이 남았는데 요 세 놈은 반드시 각각에 대해서 한 놈씩만 들어올 수 있죠. 최대가 되려면.
어차피 두 배씩 다 차이 나니까 두 개씩밖에 없으니까. 그럼 한 놈씩 들어오면 되는데, 그래서 준 조건이 뭐라고? 나 조건에 모든 원소의 합은 짝수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적어놓은 요 놈 조금 내가 다시 좀 해석을 해볼게요. 자, 홀수를 요걸로 색칠할게요. 홀수, 홀, 홀. 얘네들이 홀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짝이야. 자, 그러면 홀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홀수 7개 다 더하면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1을 7번 더했다 생각해봐라. 홀수 맞지? 홀수고 짝수는 자기네들끼리 대도 짝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얘네는 홀수 7개의 합이 홀이고, 그 다음에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 3개 하면 짝이니까 결국 홀짝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구해놓은 놈의 합은 홀수냐 짝수냐 이렇게 했을 때 홀 더하기 짝은 뭡니까 여러분들? 홀이죠. 홀. 지금 홀수입니다. 홀수. 지금까지 구해놈들의 합은 홀수야. 근데 짝수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럼 생각해봐. 홀짝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러면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뭡니까? 짝수죠. 짝 더하기 짝은 당연히 짝이고, 홀짝 더하면 뭐야? 홀짝을 더해야지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홀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 지금 홀을 딱 구해놨어. 3개를 더 추가시킬 거야. 각 자리에서 한 놈씩밖에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지금 압도적으로 큰 게 누굽니까? 짝수 쪽이 훨씬 크죠, 홀수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선택을 하면 짝 더하기 짝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짝 더하기 짝이니까 전체를 짝수로 맞추려면 요 놈 중에서 요 제일 작은 애들 중에서는 홀수를 선택을 하면 가장 커지게 되겠네. 전체의 합도 뭐가 되고 짝수가 될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A의 개수는 A는 짠 거부터 적어볼까요? 1, 3, 4, 1, 3, 4, 5 선택했고, 그 다음 작은 놈은 누구죠? 11, 12, 13, 14, 15. 그 다음 뭐가 됩니까? 17, 18, 19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면서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는 애들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은 실제로 요것들이 다 계산하면은 다 더하면 148이라는 이러한 최대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약간 세트 개념으로 갔는데 2배가 된 게 A의 원소가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인접한 놈들도 될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제가 추천하는 문제고, 오답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문제 조금 변형을 해서 좀 해보세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변형을 해서 문제들을 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도 최근 문제이기도 하고요. 약간 노가다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의 학생이 저한테 이 문제를 질문하기도 했었고, 그때 제가 풀었을 때는 약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풀었는데 뭔가 좀 확실한 해답을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해설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3의 배수가 아닌 3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고,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A의 원소 개수 4개고, 그리고 모든 원소의 합은 100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작은 원소를 쭉 썼을 때, 작은 수부터 썼을 때 그걸 순서대로 x1, x2, x3, x4라고 했을 때 x4 빼기 x3 더하기 x2 빼기 x1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놈이 이제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게 됐습니까? 이거는 문제 해석은 됐을 겁니다. 해석은 됐는데 여러분들 접근할 때 어디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지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식 자체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요 식 자체를 좀 이용을 하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요 놈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요 놈의 최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다르게 써서 출제자의 의도는 이렇게 푸는 거를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x4, x2, x3, x1.
요거의 최대를 알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요거를 뽑아낼 수가 있다. 어떻게? x3 더하기 x1이 보기 싫기 때문에 x3 더하기 x1이 넘어가면 100-x1 빼기 x2가 되니까 이걸 요 안에 대입을 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들어가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최대값은 요거를 다시 적으면 x4 x2 빼기에 100-x1 x2 이거 잘못 적었네요. 이거 잠깐 고치겠습니다. x3 빼기 x1이니까 더하기 x1은 x2하고 x4를 두 개 뺀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빼기 x2 빼기 x4의 최대를 구하면 된다. 여기까지 되셨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적어보면 2배의 x2 더하기 x4 빼기 100의 최대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저놈이 최대가 되려면 누가 최대가 돼야 돼? 어차피 빼기 100은 상관없고 요놈이 최대가 되면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돼. 요거의 최대값.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요 관계를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염두하면서 설명을 들으셔야 돼. 자, 그러면 큰 쪽을 적어보자고. 전체 집합이 3의 배수가 아닌 30 이하의 자연수니까 제일 큰 놈이 누가 되겠어? 3의 배수가 안 돼야 되니까 30은 안 되겠지. 그럼 제일 큰 놈부터 좀 적어볼게. 가장 큰 놈 29죠? 28. 27은 안 되지. 3의 배수니까. 그 다음에 26, 25. 24 안 되고 23. 요렇게 가서 뭐 1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집합인데 이거 두 개 더한 게 최대가 되려면은 x4가 제일 큰 놈인데 x4가 29가 되고 지금 최대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8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28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것 같죠? 안 되죠. 왜? x3를 생각해야지. x4 다음에 그 다음에 x3 그 다음에 x2이기 때문에 한 칸 건너뛰고 그 다음으로 큰 놈이 x2의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x3가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요 놈이 x4고 요 놈이 그러면 x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요 놈이 26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됐습니까? 이때가 가장 최대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 최대는 얘잖아. 얘가 만약에 가능하면은 그냥 문제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안 되면은 뭐 그 다음 경우를 생각해야지. 그 다음 경우는 29가 x4, 그 다음에 x2가 25인 경우, 그 다음에 23인 경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된다. 일단 요 놈이 무조건 최대가 되는 경우는 맞아.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x4가 29, x3가 28, x2가 26입니다. 그럼 요거 3개 한번 더 해볼까요? 요거 3개 더 해보면은 이거 17에 57, 57에다가 26 다음에 13에 83이 되거든. 83. 그러면 전체 더해서 100이 돼야 되니까 요때 x1은 누구로 확정? 17로 확정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죠. 딱 떨어지네? 그죠? 마침 딱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최대값으로서. 얘가 만약에 100을 넘어갔든지 아니면은 그 숫자 자체가 겹치는 게 있거나 요 순서가 맞지 않으면 그 다음 경우의 수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딱 끝이 나도록 문제를 만들어 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로 끝이 난 거예요, 바로 문제가. 그래서 답은 26 더하기 29에다가 2배를 해서 100을 뺀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55죠. 55에서 2를 곱하면 110. 110에서 100을 뺀 거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집합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뭔가 문제가 엄청 어렵다 싶은데 뭔가 경우의 수가 많을 것 같으면 오히려 그 안에 단순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문제도 문제를 푸시면서 푼 학생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이제 풀면서 어디에서 놓쳤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기출로서 응용이 많이 되오는 문제라서 이거는 뭐 예전부터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이번에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전체 집합 U는 자연수라고 했고 부분 집합 A는 원소의 개수 4개, 그래서 NA는 4라고 했습니다. 그 각각의 원소의 합이 21이래요. 그리고 B의 의미가 뭐야, 여러분들?
A의 원소를 다 얼마씩 더한 거? K씩 더한 게 B 원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교집합이 4하고 6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네, 그지? A하고 B는 반드시 누구하고 누구를 포함한다? 4하고 6을 포함한다, 원소로서. 이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은 40일 때 A의 모든 원소의 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문자를 조금 잡고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래서 A는 모르니까 4, 6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지, 그죠? 그럼 A, B, 4, 6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4 더하기 6이 21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얼마가 돼? 11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B는 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다 얼마씩 더한 거? K씩 더한 게 되겠네요. A 더하기 K, B 더하기 K, 4 더하기 K, 6 더하기 K. 됐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때 뭐 요 안에서 해결해도 상관없죠. 뭐 4하고 6이니까 여기 요 놈이 4, 6, 4, 6은 너무 많잖아, 그지? 그래서 준 조건이 뭐냐면은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라고? 40이라고 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모든 원소의 합을 들어가 볼게.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뭐냐면은 A, B, 4, 6 다 더한 거지? 이게 얼마나 했어? 21. A의 원소의 합. 그 다음 누구의 원소의 합? B의 원소의 합. B의 원소의 합은 A, B, 4, 6에다가 몇 K 더한 거? 4K. 여기까지 이해되죠? A, B, 4, 6 다 더한 게 얼마나 했으니까? 21이니까 21 더하기 몇 K? 4K가 되고 빼기 뭐 교집합이 두 번 들어갔으니까 교집합 한번 빼내야 되는 건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딱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교집합의 합이 얼마입니까? 10이죠. 10 뺀 게 전체 얼마가 돼야 된다고? 40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42에서 10을 뺐으니까 32 더하기 4K가 40이 되어서 K가 얼마나 사실을 알 수 있어? 2. 여기까지는 충분히 납득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B 집합을 다시 적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6, 8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서 이제 헤매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요 교집합이 4하고 6이라고 있거든. 그럼 B도 반드시 4하고 6을 가져야 돼. 근데 누구는 가지고 있다? 6은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얘는 4는 아니니까 A 더하기 2가 뭐가 되든지, 그렇지, 4가 되든지, 또는 B 더하기 2가 뭐가 되면 돼? 4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결과는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럼 A가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그럼 B는요? 여기 있잖아. A 더하기 B가 1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B 더하기 2가 또 뭐가 될 수 있으니까 4가 되면, B가 또 2가 되면 A가 또 뭐가 돼주면 됩니까? 9가 돼주면 되니까. 그래서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을 물어봤습니다. A가 2, B가 9. A가 9, B가 2든 곱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은 따라서 A의 모든 원소의 곱은 A 곱하기 B 곱하기 4 곱하기 6을 물어봤는데 A 곱하기 B는 항상 18이니까 18 곱하기 4 곱하기 6. 그래서 72 곱하기 6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72 곱하기 6 하면은 432.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고난도 문제 집합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봤고요. 아마 계속 매일 5문제에서 6문제 풀 건데 이제 중간에 이제 명제 문제가 섞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섞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가 드리면 그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풀어본 다음에 풀이를 보셔야지 본인한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런 학생들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 딱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제끼거든. 그런 것 좀 제발 좀 하지 말고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풀이 듣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